근데 식물 공략 스마트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약간 조금 많이 전문가인데, 왜냐면 스마트팜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냉정히 단가가 안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스마트팜의 식물과 뭐 예를 들어 버섯,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품질은 보장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에요. 품질은 웬만하게 잘 키우는 이런 것보다 진짜 맛있어요. 특히 제가 다니던 회사의 버섯은 이것보다 맛있는 버섯은 못 먹어봤음. 이 정도예요. 완전 맛이나 품질은 최고예요. 근데 되게 비싸요. 이게 문제예요. 비싸면 참 신기한 게 이마트에 납품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안 팔려요. 비싸서. 근데 강남은 없어서 못 팜. 근데 강남에만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모가 돼야 돼요. 그래도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술이라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격이 싸우면 안 돼요. 왜냐? 환경을 전기로 제어를 해요. 어떤 온도나 습도나 뭐 빛의 양이라던가 이런 거, 그런 거랑 기계 도입비가 있어요. 이런 게 쭉 있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안 팔려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모가 커야 돼요. 그래야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마트팜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규모가 작아서.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중국과 한국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우선은 중국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영상도 올렸어요. 사실 거기는 팽이버섯을 스마트팜으로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면, 규모부터 얘기하면 규모가 월드컵 운동장 정도 되는 규모고요. 여기는 시스템이 어떠냐면은, 버섯을 키울 때 버섯은 어떤 식으로 키우냐면은 일반 나무에 버섯균을 넣어가지고 틀어 막아서 키우는 형태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배지라는 걸 만들어요. 배지는 뭐냐면 나무를 갈아서 그 안에 어떤 버섯이 필요한 양분을 넣고 거기에 씨도 같이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모난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예요. 이 네모 있죠. 여기에 버섯이 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배지 공장이 따로 있고 배지를 사와서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규모가 어떠냐면 배지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배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 흙 있죠. 이런 나무 섞인 게, 그게 그냥 어느 정도냐면 산만큼 쌓였다 그러면 오반데 건물 하나 정도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공장에서 막 다다다 하면서 수도 없이 찍어내요. 그 배지를. 여기서 배지에 대한 가격을 확 낮췄죠. 그런 다음에 냉장실이 엄청 많아요.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있고 거기에 배지를 쫙 넣고, 스마트팜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녀요. 인건비도 싸니까. 그러면서 버섯이 딱 되면은 캐오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다 드러내요. 그래서 중국의 팽이버섯 보급을 10%인가 한대요. 10분의 1을 자기네가 한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사업도 크고, 그리고 그 안에 회의실도 들어가는데 의리의리합니다. 사자가 딱 이렇게 있고 의자에,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막 대접도 막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은 성공한 사례가 이게 하나가 있고, 한국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로즈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성공을 했어요. 토마토를 키우는데 여기도 규모가 꽤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 1000평 되나? 2000평에서 1000평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착각이 뭐냐면, 스마트팜을 하면 핸드폰으로 키운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스마트팜은 뭐냐면 농부처럼 다 해야 돼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식물들 돌보고, 식물 물 줄 때 물 주고, 사랑해주고 아끼고, 이런 식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스마트팜을 더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기록하는 거야. 아, 이렇게 키우니까 잘 키워지더라 라는 것들을 쫙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농부인데 과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컴퓨터공학과인데 농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한 1년간을 2시간만 자면서 토마토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발한 건 아니고 외주를 요청을 했고, 그 외주를 달달달 볶으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필요한, 그 스마트팜에 필요한 지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러면 수준이 높냐? 아니요. 절대 높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 투박한 이런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수준이 높지도 않고, 기록이 txt 파일로 저장이 돼요. 뭐 DB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뭐 파일로 불러와서 거기 파싱해서 막 뿌려주는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해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개떡 같더라도 그 개떡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농부가 아주 필요하게 쓰는 거죠. 물을 언제 주면 되는지 뭐 온도까지 해서. 그래서 토마토라는 게 성장점이 있거든요. 꽃 달리는 데가 생장점이래요. 그래서 꽃이 어느 정도 달리면 그 밑에 토마토가 열리고 잘 자라면 또 자라서 거기에 토마토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큰데요. 보통 그렇게 과정을 한 10단계를 그친다고 치면 10단계도 아니야. 3단계까지 그치고 토마토가 끝난대요. 근데 그분은 데이터대로 있어요. 노하우가 다. 왜 천장은 높게 했는지, 고지를 왜 했는지 그런 노하우가 다 있어서 보통 사람이 한 3단계 키우면 한 13단계까지를 배가 아니라 막 3, 4배 이상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뽑아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2개가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제가 그 외에 본 거는 다 구라였어요. 그냥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 정부 과제 돈 뺏어오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스마트팜 한다 그러면 회의적인데 봐서 얘기해보면 알죠. 아, 진짜 어떤지. 정말 이 스마트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농부가 제대로 된 농부가 있고 그 농부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농부한테 그대로 쓰라라는 형식으로 스마트팜이 개발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질문도 이제 흐름상 같은 거니까 대답할게요. 스마트팜으로 재배하면 좋은 물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높아지면서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나요? 혹시 공급이 많아도 출하 공급량을 조절하나요? 일단 스마트팜이 대부분 다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못 만들어내요. 그 버섯을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랑 계약을 맺는다. 신라면 이런 데는 버섯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최소한 일주일에 100톤 생산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원한다는 거죠. 어떤 시장에 가면은 그 시장은 그램으로 탁 내서 매번 그 버섯을 파는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한 어느 정도의 몇 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커요. 그 정도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스마트팜으로 규모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문제는 뭐냐면 품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럼 그 좋은 품질을 이런 어떤 킬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라면에 공급하는데 넣기에는 또 아까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고급적으로 팔 수 있는 판로가 새롭게 열려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뭐 버섯이나 이런 좋은 식물들은 보관이 또 문제예요. 보관.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거 생버섯 진짜 맛있어요. 그 따자마자 먹으면은. 근데 그게 보관이 잘 돼야 한 뭐 2주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곰팡이가 막 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판매도 힘든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려운 게 많고 자본의 문제가 결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제 귀농해야지. 그래서 소규모로 어느 정도 만들어서 농사 짓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절대로 돈이 남기 힘든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중간에 도매업자가 그런 귀농한 사람들, 소규모에 있는 사람들을 쫙 다 모아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없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지금 힘든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가격에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공급이 많아져도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 출하 공급량을 조절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의 공급량을 못 만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가운데 해서 이런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소규모 귀농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